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의 정보력의 윤지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융합형 인재, 창의적 인재, 4차 혁명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뭐 이런 인재들의 이야기라든지 취업의 이야기, 그 입시나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런 뉴스들은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융합형 인재가 도대체 어떤 인재인지, 그럼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융합형 인재, 말 그대로 융합이라고 하면 섞인 것인 것 같죠? 수학과 과학은 하나의 부류인 것 같고, 언어적인 것도 하나인 것 같고, 그럼 문이과 공동인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범위의 이야기들도 제 생각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언어적인 영역도 뛰어나거나 또는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뭐 그한 예로 요즘엔 건축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한 것들이 많죠. 근데 건축을 잘하시는 분이 어떠한 미술적으로 탁월하신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예쁜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구찌 같은 것들, 명품이죠? 근데 걔네들도 약간 이제 이익이 좀 낮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콜라보를 하면서 지금 요즘 다시 뜨고 있다 라는 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콜라보 같은 것들도 하나의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재상이라고 하면 융합형 인재가 뜨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삼성이나 뭐 애플, 뭐 LG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단연 애플이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이유라 하면 뭐 휴대폰의 편리성도 있겠지만 애플만의 그 특유의 디자인이 굉장히 한 몫을 했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엔지니어라고 그 전문 분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적인 분야가 가미되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융합형 인재라고 하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수학, 과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전과목은 다 잘하는 인재란 말인가? 이건 뭐 천재라고 한들 한쪽의 전문 분야를 하나의 분야도 굉장히 잘하기 힘든데 그 여러 분야가 탑이 되려면 도대체 무슨 어떻게 열심히 잘 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추구하는 인재상은요, 사고의 방향, 생각의 방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색감, 그리고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길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았어요. 근데 얼마 전? 몇 개월 전인가요? 좀 한참 된 것 같은데 라디오를 듣다가 정말 제 뇌리를 꽝 하고 박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뒷좌석에서 하늘이 너무 예쁘다 엄마,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고 푸른색이고 구름들이 가득하네. 그런데 엄마, 왜 하늘은 푸른색일까? 왜 구름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뭐 이과 쪽이 아니시고 문과적인 성향의 어머니고 이제 가정주부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줄지 몰라서 맞네 철수야. 하늘에 누가 물감을 뿌렸나봐. 물감으로 장난을 친 것 같지 않니?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제가 또 이과 쪽이다 보니 굉장히 현란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선우야, 지구에는 대기가 있고 이 대기 안에는 산소랑 질소랑 그리고 이산화탄소랑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기층을 이루고 있고 이게 빛과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산란을 해서 얘가 파란색으로 보인단다. 하지만 지구랑 다리랑은 다르지. 이런 식으로 저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엉뚱하게끔 물감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방향의 차이, 사고의 차이라는 게 생길 것 같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것, 사고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런 엉뚱한 하나의 포인트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아이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대화가 많은 가정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책에서들도 하는 이야기죠. 정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내가 아는 범위에서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더라도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이게 융합적 사고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질문을 하면 핸드폰을 찾아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모르면 모른다, 잘 모르겠네, 왜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겠지만 내가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아서 또는 내가 언어적인 능력이 특출나지 않아서 아이와의 이야기를 약간 단절한다거나 또는 나 모르겠어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시선과 다른 사고라고 할지라도 그런 시선에서 아이와의 이야기, 아이와 접근하는 방법, 그것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천재로 태어난다고 하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다른 사고에서의 접근, 엉뚱하지만 같은 엉뚱함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친구들은 조금은 사고 자체가 조금 넓을 것이고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늦지 않았고요. 고등학생들도 아직 학생이다 보니 이런 사고의 시선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융합형 인재. 과연 그것이 무엇이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